바깥으로 모면하기도 했고 예상치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안심이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데버라를 벅트라우트 씨에게 정식으로 인사시켰다. 여기까지. 오드리님. 어제 그제 책을 읽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막 정신이 사나워서 못 읽고 그 K라고 처음에는 오해를 하는 그 부분까지 읽고 뭐야 또 이거는 했는데 오늘 읽어보니 또 어마무시한 유산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네요. 글쎄 나도 첫사랑을 찾아봐야 되나? 누가 그런 여자한테 뭘 좀 남겨주고 올라나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들이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인도에서 저분을 알았다는데 그러면서 약간 K를 오해를 하고 K 배다른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까지가 전개가 되는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배다른이 아니지.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그 아주 앞에 일부에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거 가지고 왜 그러다가 갑자기 재산 이거가 되면서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어느 시대나 있는 부모에게 찾아오고 막 관심 가지고 막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건가 싶다가 그래도 이 부인이 그러니까 기부하고 그죠? 뭐 이렇게 헌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든 순간에 적절히 처신을 한 게 아닌가.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보니까 자식들도 아마 오기 싫었을 테고 오지 말아라 이 얘기는 어머니가 먼저 한 거잖아요. 그죠? 자식도 아마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오기 싫었을 거를 미리 아시고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딱 소신한 바대로 그렇게 자기 게 아니니까 내 거였던 게 아니니까 잃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냥 훌륭한 할머니겠구나. 대단한 할머니시구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듣방 하다가 빨래도 널고 오신 우리 다날리모님. 제가 듣방이 좀 길어지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아무래도 뭘까 활자도 같이 보면서 뭐 이렇게 듣방을 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안 보면서 하니까 자꾸 뭔가 사람 이름도 이게 맞아요.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이제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 인물이. 그래가지고 좀 제가 내용을 뭐 얼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내용은 이제 따라가긴 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오드리님 말 맞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자식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재산 문제로 뭐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그렇죠 뭐 거의. 그런데 이 작가가 도대체 몇 살에 썼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조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를 좀 알 것도 같고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그 시대에 조금 그 시대에도 물론 뭐 요즘에 뭐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체면과 그런 거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되게 중시하던 지금보다도 좀 더 그랬던 사회였을 텐데 그래도 좀 가감 없이 있는 현실을 좀 반영했던 소설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인기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시하면서 체면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그 시대의 영국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보긴 봤겠다. 공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할머니 입장에 그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 할머니 여주인공은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그런 품위를 지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품위는 좀 지킨 것 같다. 근데 자신들이 오해를 하건 말건 본인은 뭐 어쨌든 자기 소신과 그런 거를 좀 지켰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해준 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하녀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우라는 하녀가 이렇게 끝까지 자기 곁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자 정말 살고 있었다면, 정말 오롯이 혼자 살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자식들한테 또 그렇게 막 아주 단호하게 오지 마라.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어쨌든 생각한 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결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좀 본인이 대단한 남편을 내조하고 산 만큼의 어떤 그런 대가를 자기가 이제 받아서 호의호식하면서 끝까지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우아하게 품위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고, 그걸 또 자신의 정말 외로운 할머니가 아닌 그래도 좀 품위를 지키게 할 수 있는 한 여친구가 있었다. 저는 또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면서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소설을 읽어서 소설이 이런 거였나 좀 많이 이렇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몇 년도작이죠? 요즘 현대 소설 읽으면 읽었지 약간 그렇고 처음에 읽을 때 되게 로맨스 쪽에 할머니의 로맨스 이야기인가 했다가 진짜 자식들 얘기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가 좀 와닿았던 건 이분의 말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나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싶지 않았어요. 바란 거는 비켜서고 있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 신의 작품을 좋아했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좀 보여줬던 게 소설의 내용이 너무 다양한 게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원했던 선택이었음을 지금 와서 깨닫는다고 했을 때 되게 그러니까는 이분의 어떤 그 깊은 어떤 영적인 부분의 얘기를 결국에는 이 소설이 해주는 건가? 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고 지켜낸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그거를 드러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일까?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게 주제일까? 제가 끝까지 더 읽으신다고 해서 이거 진짜 어떻게 끝날까가 지금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런데 다 읽을 줄 알았어요. 9시 반까지. 그러면은 거기까지 읽겠구나 막 이러고 페이지 넘겨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되게 그거를 잘 써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이게 그래서 훌륭한 소설이었나 보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잘 풀어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지만 아주 흥미롭게 끝까지 저는 진짜 중간까지는 이거 무슨 하이틴 로맨스도 아니고 그렇지 했는데 정말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읽고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건 뭐야 진짜 놀랐는데 결국에는 이분의 선택까지 이 여자분의 선택이 있고 이제 또 남아있는 얘기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저도 아까 읽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츠 조지 씨 사망 보고 K처럼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난주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도 좀 그런 약간 욱하는 얘기 사람 화나게 하는 그런 말투로 또 이 여인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기대를 하고 보고 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하려고 하나 계속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마지막 얼마 남진 않았지만 끝까지 어떤 내용일지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까 되게 놀랬고 피츠 조지 씨의 일화가 이 책의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또 크게 디테일하게 막 다뤄진 부분은 없었고 그냥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피츠 조지는 이 여인을 계속
평생 사랑을 하고 그리워한 건 면모를 한 건 알겠는데 이 슬로운 부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냥 피치 조지가 한때 젊었을 때 그런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그때 어떤 감정을 그냥 일깨워 줬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 뒤로 피치 조지가 왕래를 하면서 또 어떤 식으로 마음을 막 했는지 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피치 조지가 생각하는 것만큼 슬로운 부인이 피치 조지를 이 연로한 상태에서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만나는 사람 친구도 없고 그 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 중요한 사람 중에는 하나였겠다. 좀 낙이었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면서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피치 조지는 그 많은 재산을 던지듯이 이 여인에게 상속을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고 죽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냥 무슨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한테 이걸 다 남겼을까? 저는 읽으면서도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계속 여기서 이제 배는 자녀들 너무 세속적이고 이런 낭만적인 엄마 사이에서 되게 현명하고 좀 권위적이기도 했겠지만 가정을 되게 중요시했었을 그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이런 아들 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너무 엄마 닮은 아들 딸이 없다. 그것도 좀 조금 엄마는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엄마는 좀 소외됐겠다. 그냥 나로 원래 생겨 먹은 대로 슬로운 부인을 생겨 먹은 대로 좀 독립적으로 자녀들과 분리가 돼서 내 아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그걸 고치려거나 뭐 간섭을 해서 내 삶에 조금 더 이어지게 했다기보다는 좀 방관적으로 그냥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손주들에 대한 거는 자식 사랑에서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서 좀 인간적으로 모성애 이런 게 작용을 하나 거기서는 포기가 안 되는 혈육의 정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전우가 이 슬로운 부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지 되게 좀 궁금하고 짠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뒤에 조금 남았는데 거기서 딱 멈췄네요. 네가 뭐가 남아있을까 아주 궁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 버지니아 울프와의 편지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물론 자식들한테는 현명하게도 그런 인정을 못 받았던 마지막 엄마였지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생에 전우라는 친구가 평생 같이 있었다는 것과 그의 뜻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와 이별했지만 평생 그녀를 사랑했던 피치 조지와 생각하고 내 낭만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뭔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간 피치 조지 씨가 있었다는 게 참 이 여자한테는 별 나위 없는 작아졌어. 그러지 않았을까. 남편과 죽고 딱 끝내고 나서 88부터 죽기까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평생을 다시 한번 훅 앞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을 수 있게끔 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그리고 그걸 알고 갈 거잖아요.
본인이 알았잖아. 피치 조지가 왜 그랬는지 알고. 저는요, 나는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이 들어요. 슬레인 백작 부인이 아니라 피치 조지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왜냐면 그 사람 사실 책에서 내용에 보면 산책 친구 정도밖에 안 돼요. 슬레인 백작 부인한테는 연정을 품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남자는 옛날부터 뭔가를 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주변에 없는 그 사람이 어차피 구두대인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재산을 막 기부하고 뭐하고 이렇게는 하지 못했을 테고 자기가 연모하던 사람한테 왕창 주면서 이 여자한테 풍요를 한번 안겨줘도 받고 또 그 여자가 그렇게 할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기부하고 자식들한테 막 줄줄 줄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성품은 이거를 내 대신에 이렇게 처리해 줄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많은 걸 준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주고 또 그런 우리가 볼 때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여자가 할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피치 조지한테 그 부인의 존재는 자기 일생에 온리원이에요, 온리원. 그러니까 내가 오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나를 알든이 상관없이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어떤 부모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셀럽에 막 정말 몰입하는 팬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뭔가 쏟을 때가 있었던 한 존재? 이 사람 일생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존재였는데 그게 없었으면 이 사람은 아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의 억측일 수는 있지만 일찍 생을 마감했거나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진짜 그냥 뭐 길거리에서 어떻게 해서 그냥 그렇게 했던가 뭐 그렇게 왜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그냥 그렇게 살다가 했을 건데 그래도 그 여자라는 그 부인의 존재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그래도 끝까지 뭔가 이렇게 너무 의미 없진 않게 뭐 그런 유물들이라도 막 모아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그걸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줬던 한 존재였구나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그것도 이제 그 부인한테 가서 어쨌든 자기가 고백을 했죠. 마지막에 어쨌든 그냥 품고 갈 수도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먼저 죽어줘가지고 자기보다 부인의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자기가 가서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남편이 계속 자기보다 계속 오래 살았으면 못 갔을 건데 그냥 멀리서 보고 맨날 그 아들이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 아들 만날 때마다 왜 만났을까 싶으면 그 아들을 K를 왜 만났을까? 때문에 만났. 걔를 만나면 막 부인의 근황도 알 수 있을 거고 그 부인의 얼굴을 또 그 애한테서도 또 어쨌든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옛 추억이 한 번씩 뭐 그런 것 그랬지 않았을까? 존재가. 근데 그게 쉽진 않아. 그런 사람이 흔치 않죠,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적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부인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뭘 요구한 건 아니니까 뭐 나랑 결혼합시다 한다던가 무리하게 와가지고 그걸 한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와서 그냥 한번 나 너 되게 좋아했어 막 이런 걸 가감 없이 한번 드러내고는 그냥 뭐 그냥 왕창 남기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노년에 네. 갑자기 진짜,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인 화면들이 막장 드라마 요새 열심히 하는 드라마와 막 그럴 수 있는데 그 부인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사실 고마운 존재긴 해요 그 사람. 그렇지. 왜냐면 마지막에 내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실 대단한 남편의 부속물처럼 살다가 88에 이제 몇 년 안 남은 내 삶이 되게 허무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와가지고 내가 너를 일생 그 말 한마디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나를 멀리서 그게 이 부인을 얼마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진 않았다 하는 걸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흥미롭긴 했네요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유서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기부하는 거에서 이 슬로운 부인 그러니까 예전에 화가 났던 게 이 사람이 슬로운 백작 부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서 있다. 남편 옆에 서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 같다라고 저번 주에 읽은 글 중에 있으면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유산을 바꾸면서 본인 스스로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하라라고 던져준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은 기부하려고 했던 거고 본인 생각하기에 슬로우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고 그러고 그걸 할지 말지는 슬로운 백작 부인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유산을 상속시킨다 해서 이제 넘겨준 거니까 실망하고 말고를 넘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근데 그것이 기부일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가 그것을 원한다고 알지 못한 채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기부를 했는데 그걸 원하는 걸 나중에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된 것 같아. 이 피츠조지가 원했던 대로 여인은 자기 의지대로 했다. 그거 하나로 잘 되게 큰일 성취감을 얻었을 것 같아. 슬로운 부인은. 내가 너에게 너가 멋지게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너한테 네 남편은 못했지만 나는 너한테 이렇게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일이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다 읽고 나니까 오히려 슬레임 백작부인보다 피치조지한테 이게 더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거대한 걸 주기도 했고 그죠?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해줬으니까 자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한 거면서 뭔가 그렇게 읽혀지네요. 저는 그게 좀 와닿았어요. 햄프스테드 힐스, 그러니까 영국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햄프스테드 힐스에 가면 항상 마음이 편하다. 거기서 많이 가족들과 피크닉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슬레임 부인도 다른 건 다 어디다 다 줘버리고 그냥 햄프스테드 힐스가 보이는 어떤 컨스터블 그림이 하나 있다면 그 정도만 아니면 그 정도 욕심을 낼 때 거기서 산책을 두 사람이 하면서 참 많은 거를 나눴겠구나. 그 추억만 그냥 갖고 싶은 거 정도였겠구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그리고 전우하고 그 슬레임 백작 부인이 나누면서 처음으로 뒤늦게 알게 된 전우의 일생을 보고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구나라고 반성하는 어떤 부분들 사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그 마지막에도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깨닫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것들. 그 시대에 그러니까 88 할머니가 주인공이 된 소설이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습니까? 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버지니아 울프도 그렇고 약간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좀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단타로 생각할 때 있는 것 같고 또 생각보다는 잘 읽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첫날 읽고 둘째 날인가 속도가 안 나가지고 너무 빽빽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뭔가 이렇게 읽는 동안 사건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막 요동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줄타듯이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도 나날이 끝까지 단어는 어렵고 이거는 아까 제가 읽으면서도 나 이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어렵더라고요. 나는 아까 피츠조지 죽었을 때 나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앞으로 맞아 갑자기 죽어가지고 뭐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죽지? 저는 지난주에 다 읽고 나서
뒤에가 이 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아이고. 요만큼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했는데 그 죽은 이후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아. 죽었는지 비치더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게 뭐지? 나 아까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뭐 어쨌든 듣방으로라도 어쨌든 소설책이니까 특히 좀 듣방이 그래도 좀 가능해서 오늘 책을 제가 다른 책을 제가 반납을 미뤄가지고 오늘 반납하는 바람에 그게 대출을 못 받아서 제가 오늘 사실 책을 못 구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뭐 그 시대 소설이라 그래가지고 뭐 버지니아 울프 뭐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번역도 잘 돼 있고 좀 술술 문체 자체도 좀 그나마 좀 술술 읽히는 문체여서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재밌게 읽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하여튼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저도 되게 그러니까 요 공지영 소설이나 뭐 은희경 소설이나 이런 거를 읽으면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작가가 원하는 대로 딸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되게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 뭐 옛날에 그런 뭐 좋은 글씨 소설 읽듯이 약간 그죠 맞죠 고전을 읽는 느낌이 되게 낯설었는데 고전을 이렇게 읽어야 됐던 거구나라는 게 약간 좀 그러니까 다시 이런 책을 읽을 땐 이런 거였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끝날 때 되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부각이 막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 문체라든지 이 시절의 소설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그냥 훑어주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까는 게 되게 이렇게 읽어야 됐던 거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아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되게 보물찾기 하듯이 결국에는 많이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도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아까 막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막 다 여기저기 얘기해 주셨잖아요. 막 그 전후 얘기도 해주시고 피츠버그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맞아. 그 인물마다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한 번씩 우리가 저 사람 그랬나 보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끝날 때 되니 아주 잘 읽었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호흡이 길어서 이게 힘든 부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같이 읽고 하니까 확실히 소설이 재미나지 않았나. 이거 좀 마음에 그리고 확실히 이 소설은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 더 풍성해지네요. 좀 긴 시간 이 꼼북에서 하는 거를 책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아니 저는 뭐 그전부터도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도 생각했지만 책을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혼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워낙 뭐 책 말고도 뭐 봐야 할 게 너무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책을 그냥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읽으려고도 하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게 되게 애써야지만 이렇게 잡아지는 그런 거여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읽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약간 스스로가 좀 힐링이 많이 됐고 그래도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되게 많지만 사실 책을 통해서만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느끼는 감흥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2번 그것만으로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좋고 또 책을 처음에는 이제 그걸 좀 막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이 좀 생기고 책임감이 좀 생겼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막 하려다가 보니까 좀 버거웠어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책을 꼭 처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유튜브도 요즘에 뭐 쇼츠나 릴스 같이 이렇게 쇼폼이 유행하듯이 그냥 책도
또 중간중간 이렇게 내가 좀 띄엄띄엄 읽어도 또 얻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하니까 부담감이 없어서 좀 더 즐거움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도서관 가서 책을 이제 자주 빌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구입을 하다가 도서관을 이 도서관 저 도서관을 가게 되고 또 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도서관 책에 요즘에 새로 도입된 도서관의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리모델링을 했구나 이 도서관은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그것도 좀 재밌었고 여러모로 그런 면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책을 너무 안 읽었었어요. 솔직히. 예, 안 읽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달이모님이 소개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전자책보다 그냥 종이책이 좋겠다 싶어 저는 그냥 책을 다 그냥 구입했어요. 전부 구입을 해서 그냥 쫓기지 않게 보자. 혹시 못 읽은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못 읽어낸 부분을 또 막 대출과 막 반납과 이런 걸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읽을 때 좀 내가 이해가 미흡했던 부분은 좀 다시 좀 읽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공지영 작가님 것도 중간에 그 예루살렘 거기 성지순례 하는 데를 조금 다시 읽어봤었어요. 제가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맨날 핸드폰만 쥐고 막 보고 있다가 책을 본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나 뭔가 뿌듯하게 책을 맞아. 독서 막 책 읽기라고 안 하고 독서 토론 모임 이렇게 하거든요. 줌으로 거기 막 무슨 영국 사람도 있고 한국 저기 막 춘천 뭐 사람도 있고 다 모여서 이렇게 넌 역시 요들이 너는 별거 다 아는구나. 뿌듯한 자랑질을 막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숨심님. 네, 저도 오드리님이랑 같은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는 했지만 좀 정말 같이 읽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 절대 안 했죠. 진짜 학교 다닐 때 하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진짜 언니분들의 이렇게 정말 연륜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되게 생각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나눔이 너무 좋은데 이 책을 읽는 건 사실 되게 부담이고 웬만하면 읽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못 읽고 온다는 게 약간 이렇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내가 못하고 왔다. 숙제 안 하고 온 것 같이. 그래서 조금 아직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조금 본다고 보고 그러기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좀 마음이 놓였어요. 다는 못 읽어도 조금이라도 읽고 오니까 마음은 괜찮았고 그리고 저는 이 민경 언니가 책을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책을 본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책을 골라보는 것보다 요즘 이렇게 좋은 책들이 사실 많은데 그 중에서 골라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게 1순위인 것 같아요. 엄선된 책이다. 그 중에 내가 고르는 거기 때문에 좀 신뢰감이, 되게 그런 것도 좋고, 저 또한 아까 오드리님처럼 그냥, 저 오늘 어제 했어요. 독서 모임 했어요. 줌으로 이렇게 아는 분들 만나갖고 그러면 다들 너무 놀라시고 되게 기특해 하시고 저를 너무 좋은 거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살짝 자랑돼요. 왠지 고급져지는. 그래서 어젯밤에 하면 저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말을 하는 건데 와 그런 것도 하냐고. 그래서 좀 이거는 해야겠다.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해야겠다. 매번 좀 힘든데 하지 말까 하다가도 한 권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좋아서. 네. 네. 하여튼 덕분에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진짜 남는 게 많게끔 보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퍼플리님. 저도 그 책 읽는 게 너무 솔직히 눈도 안 보이고 집중도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몇 번을 읽어야지 이게 그 말이군. 또 같이 얘기를 해야 그게 그 말이군.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책을 처음에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부담도 많이 되고 뭐 자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편하게 뭐 친분은 있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를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부담되고 뭐 간단히 뭐 글로는 써도 입으로 말하는 게 또 쉽지가 않고 그랬는데 그거 힘을 좀 빼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다른 얘기 하더라도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책도 아까 저기 자나리모 얘기한 것처럼 굳이 다 안 읽어도 책이 없어도 듣방하고 못 읽어도 와서 앉아있고 한 약간 그런 넉살이 생기니까 힘을 빼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진 찍는 거는 좀 그걸 내가 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뭐 오늘이 제일 예쁠 때 오늘이. 오늘 제일 예뻐. 두 번은 읽는다 생각을 하니까 뭐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어려운 책도 지난번에 막 우리 한 몇 달에 걸쳐서도 읽고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 거에서는 뿌듯해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저의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가닿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 빼는 거 하고 싶었거든요. 힘 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50이 다 넘어가지고 이제 환갑을 앞두고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려면 뭐든 하나씩 힘을 빼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말하기도 쉽지 않고 사진 찍어서 누구 보이기도 쉽지 않고 나랑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녹화 버튼 딱 올라가면 깜짝 놀래고 막 그리고 녹화해서 유튜브 올라갔다 그러면 보기 싫어서 듣기도 싫고 그냥 안 보고 했는데 그것들로부터 조금씩 단련되고 익숙해다 보면 조금 뭐든 시작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저도 제 얼굴 보는 거 처음에 너무 싫었거든요.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근데 그거 조금씩 하다 보면 나아질 것이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나아지셨다니 책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다가 기억나면서 아 그게 참 생각난다 좋다 싶으면 나중에 혼자 또 다시 읽으시면 그 재미가 수월치 않으실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봅시다. 사진 한 방 찍고 끝까지 1, 2, 3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 잘 보내세요. 네, 9월에 만나요. 안녕. Loving you is a poem. It's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And you